그 소문의 숲이라는 게임도 하나의 사건을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 안에 사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보이고. 실제도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거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하나의 진실 같은 거는 결국엔 없는 거고, 현실에서는 좀 다르니까. 게임 디자이너 김영주입니다. 저는 범죄 심리학자 조은경입니다.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게임 디자이너가 뭐예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게임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을 만드는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게임처럼 범죄 수사도 사건의 결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말 게임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여중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언니도 있고 어린 동생 2명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죠. 근데 도무지 수사를 해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면식적으로 무게가 기울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린 동생들이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범인은 언니와 엄마,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부인을 했죠. 일단 미제 사건으로 풀렸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소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친엄마가 아니다, 실종된 아이가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그전에 없던 이야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이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말은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들이 다 소문이었다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 소문의 숲이라는 게임도 하나의 사건을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 안에 사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보이고, 사실은 게임의 결말이 이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어 라고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관객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편에서 보면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나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 자기는 진실하다, 솔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작가님이 이제 물어보신 절대적인 진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 게임 중에도 그런 뭐 진실 게임 같은 게 있는지요? 게임 레이어스 오브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고립된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벌어진 얘기인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마을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그 마지막 밤의 흔적들을 다 찾아내고 서로 신문하고 추리하는 과정 자체를 플레이어가 주도적으로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해요. 계속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어떻게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지, 내가 이 캐릭터를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르게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각각 경험해 보면서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실체는 뭐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끔 만든 그런 형태의 게임이었어요. 근데 실제도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거의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게임과 흡사해요. 예를 들면 범인이 막 현장을 빠져나간 CCTV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범인 맞네, 이제 그 사람 신원만 확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탐문을 하죠.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것을 찾는 거예요. 인적 증거들을 가지고 범인을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추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임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노련한 이제 수사관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쪽이 좀 더 합리적이다,
좀 더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플레이어가 그 집 안으로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조그만 거실하고 부엌인데 이제 그림자들만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마치 빛 같아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다닐 때마다 이 그림자들이 계속 이렇게 변해요. 요 조그만 방에 있는 침대에 이제 플레이어가 가게 되면은 이제 깜깜한 밤인데 전화벨 소리가 막 울려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가서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신경 거슬리는 그 불안한 전화벨 소리를 꾹 참고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전화를 받으면 이 게임이 줄 수 있는 경험이 끝나는 이제 그림자만 있었던 그 공간들이 과거의 모습처럼 재구성됐던 되게 짧은 형태의 게임이었는데 저는 그 들으면서 의미가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빠랑 같이 살았던 작은 집이었어요. 집 구조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서 새벽에 전화가 오고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그날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서 그 작은 거실을 지나서 나와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침에 다시 그 전화를 받고 경찰한테 온 전화였거든요. 사고가 있었다고.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군요. 그냥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이거 볼래? 내가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볼래? 근데 얘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면서 아 누군가가 그날 밤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마치 그림자처럼 남은 공간이구나. 그런 거는 느끼게 되긴 하는데 그 밑에 깔린 스토리에 대해서는 다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연애하던 사람이야? 그렇기도 하고 어떤 제가 들은 반응 중에 제일 신선하고 좋았던 반응은 이거 되게 페미니즘적이야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해요. 만약에 이제 글로 이렇게 다 그 내용을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었으면 그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은 그냥 이렇게 딱 주니까 막 플레이하면서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플레이하면서 가끔 짜증날 때가 더 웃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버린 어느 날 밤이었는데 가볍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공간을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의 발견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배경이 다 다르니까 하나의 단일한 현장이지만 이제 거기에 투영되는 각자의 뭐 지식, 추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플레이를 안 해요, 절대. 다 자기 멋대로 플레이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희열인 거예요. 네.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하게 되고 현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수사할 때도 어렵지만 재판하는 사건들도 보면은 막 유죄가 무죄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수사를 할 때 봤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범인일까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의문점들이 재판에 가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의 진실과 법정에서의 진실은 과연 같은 건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을 많이 가질 때도 있어요. 진실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만든 게임들이 비슷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결론을 확실하게 내기를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상대적인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하나의 진실 같은 거는 결국엔 없는 거고 게임 안에서야 6명의 캐릭터를 돌아가면서 플레이해보면서 이 세계를 한번 봐보자 이런 게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좀 다르니까 갑자기 제 캐릭터들한테 되게 미안해지네요. 제가 캐릭터 만들 때 막 이입을 잘하는 편인데 와, 그 고립된 공간에 밤에 다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범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심리적인 그런 지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사실과 진실만 이렇게 파악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게임의 문외한이지만 작가님의 게임 세계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그래서 작가님의 게임을 그 디자인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정말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포인트들이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흥미진진한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게임들을 많이 디자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심리학자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용기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원의 크리에이터 김영주입니다.